민희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 교수님께서 그동안의 이와 기에 대해서 이기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인의 그 철학 또는 그 나아갈 길이 이 이기론하고 많은 관련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기론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한국인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한국 철학하면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한국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이기론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말 중에 뭐 기가 막힌다든가 기절한다든가 기가 죽는다든가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것이 어디서 근원하고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원리적으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도덕성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 그러면은 어떤 세상 모든 일의 본질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이라는 것은 그와는 달리 우리 감정의 움직임, 우리의 마음의 자율성 이런 것이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기죠. 다음에 아까 기. 네, 기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데 네. 기라는 것은 형이 하악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서양 철학으로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을 통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회 제도를 보면은 도덕이면서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용어로는 님이라는 말만 쓰죠. 예, 선생님이니 네. 이거는 상승해서 완성된 사람을 님자를 붙입니다. 아,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기를 중심으로 사는데, 기는 물로 말하면은 강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깨끗한 물인데 흘러가면서 먼지 말로 이렇게 구정물이 돼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이제 기로 표현하고 그 깨끗한 물을 이로 표현한다고 할 것은, 우리 인간은 그 기에 의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 게 있어서 기는 하강, 사회적으로 하강되는 기질을 기로서 표현하고 정치적으로는 상승은 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님이라는 것이 리의 이름이죠. 선생님이니 사회에서 상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님자를 붙입니다. 선생님 또는 뭐 사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향의 경우는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놈, 나쁜 놈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놈이 있죠.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선과 수평선에서 보면은 수직선에서는 놈과 님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그다음에 수평선으로는 내가 있고 나에 대해서는 남이 있습니다. 남과 나가 있고 위아래로 님과 놈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구분이 생기는데, 쉽게 말하면은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리라는 것은 성선설입니다.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 리에는 항상 기본적인 것은 인간이 착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가 잘못 발동한 것이 성악설이 됩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네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면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면은 나하고 동등한 일반 사람들은 남이라고 합니다. 너, 남, 이거는 평등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상승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놈이라고 합니다. 놈. 이거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상승을 지향하는 사람을 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든가.
이것이 아주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양적으로 말하면 이원론, 듀얼리즘이 되죠. 그러면 주자학에서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본래가 착한데 선한데 그것을 잘 키우면은 이상적이죠. 모든 법을 지키고 도리를 닦이고 도덕적인 면을 지키면은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욕심이 있고 또 무지하고 그런 면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놈이 되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놈, 쌍놈 이렇게 붙고 저 상하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의 구조의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상승되는 거, 점점 올라가서 높이 가는 것을 지향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걸 못해가지고 자꾸 타락해서 놈이 되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말의 근원을 한번 검토해보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의 문제하고 위의 문제인데요. 이상적인 것이 역시 리겠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기도 쉽고 그것도 제멋대로 그런 데가 있어서 이제 리를 버리고 기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가보면 지금 본 것처럼 님이다, 놈이다, 너다, 나다 이런 말이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이 사회에서 제일을 못하고 하강하는 인간은 놈이고 열심히 일해서 상승하는 사람은 님이고 그 외에 옆으로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이와 같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형성됩니다. 이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볼 때 그 물을 아까 해드렸지만 그 물이라는 것은 역시 인간이 도양사상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원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 교수님? 물 마시는 물이요. 아, 그게 성선설에 이거 성선설이지 물은 원래 깨끗하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흐르면서 들어오니까. 아, 예,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기가 그러면 이제 기는 나쁜 거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인간의 핵심에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선입니다.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옛날 그 강이 있죠, 그죠? 한강이? 아니 한강으로 흐르는 개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강인가 그게 흔한 강인데. 하여튼 네, 서울에 있는 강이에요. 서울의 강을 보면은 상류에는 이의 사람들이 사는 학자들이 산다든가 그런 게 있고 기의 강에는 이제 상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이런 도시가 생긴 것도 그런 개념하고 밀접한 강이 있습니다. 임진강 맞아? 아니 임진강이 아니라 저 한강 말고 저 시내 흐르는 강이 있는데 청계천이요? 청계천. 네. 청계천이 생긴 것도 그런 원류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이러한 이기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세상에서 이기론이 가장 완벽하게 된 도시가 서울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서울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시간이 있으면 서울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면 재밌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렇지만은 이 이기론에 입각해가지고 태극기도 생겼지만은 서울 사람들의 생활에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좀 재밌는데 오늘은 이기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화적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서울은 지금 본 것처럼 그 마을이 생긴 것 자체가 이기론에 입각해서
됐고 그 위치에 대한 것도 이제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네.